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지만은, 요 강아지만 하더라도, 여기 뭐 안에 보니까 뭐 무서운 게 있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저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제가 장난치고 싶은 욕구하고, 그거를 강아지만 하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억누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렇게 되고, 탐진이라 그랬는데, 탐진이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탐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맛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 6가지 육식, 감각, 욕망,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뭐를 탐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화나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사실 뭐 기분 나쁜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감각들,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거는 아주 그런 욕망은 그러니까 뭐 이런 들어서 아니면 보아서 촉각으로 뭐 이런 걸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낮은 수준의 쾌락이다. 이거는 빨리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를 듣고서 화를 내고 뭐를 기분 나쁜 걸 보고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오른 욕망의 불길, 이게 번뇌인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부터 탐진의 불길이 이제 솟아난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뭐 맛보고 여기에 대한 탐하는 게 이게 탐진치 삼독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없애가지고 뭐 사성계를 이루어서 사성계를 이해해서 그다음에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뭐를 맛보고 싶고 뭐를 귀가 보더라고 가지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냄새도 좋은 거 맡고 싶고 뭐를 자꾸 만져보고 싶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얽매여 가지고 이게 우리의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 전부 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6가지 감각, 이것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게 어디에서? 뇌에서. 예를 들면은 혀에서 맛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자극이 일으켜 와가지고 맛보는 뇌 부위가 이게 막 발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는 저 뇌의 우리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에 여기 가서 이 부위를 뇌를 활성시키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맛을 보면은 여기가 활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뇌 부위 여기가. 거꾸로 여기가 활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뭔 맛을 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는 얘가 뒤로 가거든요.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의 뒤쪽 뇌가 우리를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자극시키면은 뭐를 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뇌 활성밖에 없습니다. 뇌에는. 그죠? 그 활성이
들어서 활성이 생기고, 맛을 봐서 활성이 생기고, 아니면 감촉 때문에 활성이 생기고, 봐서 활성이 생기고, 그렇죠. 보든, 냄새 맡든, 소리 듣든, 우리 뇌로 볼 때는 뇌의 활성이야. 단지 부위가 다를 뿐이에요. 이쪽에 활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를 본다고 느끼고, 사실 실제로 사람이 안 보더라도 전기 자극으로 여기를 자극을 시키면 뭐를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를 자극을 시키면 뭐가 와서 닿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고 뭐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발가락도 없고 엄지손가락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아프다고 느끼냐면은 어떤 식으로 자극이 와가 여기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활성시키면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찬발이라는 거는 갑자기 어떻게 불쑥 나타나는 거. 마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자극을 하니까 마음이 푹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찬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전구. 전기 안 켜놓으면 빛 없죠, 그죠? 근데 전기를 딱 그러게 하니까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 빛이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뇌란 뇌고, 뇌에 아무 작동이 없으면은 그냥 뇌지. 물질, 고기 덩어리지. 그런데 전기가 흐른다는 건 뇌가 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우리 뇌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죠, 그죠? 뇌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대뇌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그럽니다. 대뇌에만. 그리고 신경세포 한 개가 다른 10,000개하고 연결됩니다. 1,000억 개가 각 신경세포가 다른 10,000개하고 연결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내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신경회로라요, 우리 뇌는. 그래서 그 회로에 전기가 흘러요. 실제로 전기가 흘러요. 0.1V짜리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뇌에 전기가 흐르면은 뇌가 활성을 가졌다 그러고, 뇌에 활성을 가지면은 빛에 해당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뇌지. 고기 덩어리. 그죠? 조건에 의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인연법이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뇌에 전기가 흐르면 마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뇌에 전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마음도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비유를 하죠. 우리 휴대폰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뭐 카톡 같으면 어디 갔나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톡 하면서 이렇게 자판기를 누를 때 실제로는 컴퓨터 속에는 이렇게 기판이 있죠, 전자기판이 있죠, 그죠? 전자기판에 막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그래 진짜 그리워 잘 먹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여기 전기가 흘러가지고 화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뇌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회로가 있어요. 여기는 전자회로지만은 여기는 신경세포가 연결된 신경회로죠. 신경회로에 전기가 흐르면은 마음이라는 게 나오더라. 네. 그래서 우리 그 컴퓨터든 그다음에 우리 휴대폰이든 보면은 안에 이 CPU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중앙 처리 장치가. 뇌도 마찬가지로 CPU가 여러 개가 듣는 것, 청각을 처리하는 CPU, 시각을 처리하는 CPU, 아니면 몸 감각을 처리하는 CPU, 생각을 정리하는, 판단하는 CPU, 여러 가지 CPU가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11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점 하나가
두 개가 연결되는 게 1차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면이 되면 2차원이고 입체가 되면 3차원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가가지고 11차원까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1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만 그렇다고 되는 거 아는 거지. 그냥 복잡한 뇌회로로 되어 있다. 이게 실제로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쥐가 신경세포들끼리 하나의 신경세포 또 다른 신경세포인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된 거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 뇌고 사람 뇌 중에 앞으로 요거를 잘 요거 몇 번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 치가 돼요. 참진치 할 때 치가 어리석음이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뇌라는 것이 마음 공간을 만들고 내 속에는 신경회로들로 꽉 채워져 가지고 있다. 이 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한번 자극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래된 건 1950년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 있는 교수들입니다. 쥐 뇌에다가 어떤 특정 부위를 전기를 자극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극하도록 해놨어요. 전기를 자극하도록 해놨어요. 여기 발판이 있는데 발판을 쥐가 이렇게 딱 누르면 전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기가 여기 어떤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부위에다가 전극을 뽑아 놓으니까 얘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눌러요. 좋아가지고. 뽑아 놓는 거가 어떤 다른 데 뽑아 놓으면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위는 뽑아 놓고 거기를 자극을 하니까 좋더라는 거죠. 좋으니까 자꾸 바르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바르는 거야. 그 부위가 그래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구나. 그 부위를 자극하면은 쾌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쾌락도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된 건데 이게 지금 뭐가 시스템이 안 맞아가지고 요거는 꼭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너무 막히게 하나 했어요. 그냥 뭐 관심 없이 지나가죠. 자, 이번에 보면 막 공격하죠, 그죠? 왜 공격하냐면은 요 지금 그 레이저를 쏘는 거, 요 뇌에다가 전극이 지금 꼽혀 있어요. 꼽아가지고 거기에 신경세포들을 이렇게 딱 전극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경세포가 위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주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주면은 그 신경세포가 팍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뇌 활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활성을 시키니까 그냥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할 때는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내 부위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별 관심 없는데 발할 때 자극을 하니까, 레이저를 쏴주니까, 내 부위가 활성이 되니까 확 공격을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무 관심 없이 갑니다. 지금 레이저를 안 쏴줬을 때, 내 활성을, 그 부위가 활성을 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부위를 활성시키면, 편도체라는 게, 편도체 부위를 활성을 딱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왜 났느냐? 뇌의 그 부위가 활성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성이 있으면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만든다. 빛으로 뭐 이렇게 조작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광유전학이라고 그럽니다. 광유전학적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뇌의 기능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이 참 아직까지도 뭔지 몰라요. 내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신경세포가 워낙 작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이껏 해야 우리 MRI 사진 있잖아요. MRI, 병원 가면 MRI 있잖아요. 그죠? MRI 사진 보면은 내가 그 앞에 있으면 뭐 이쪽 부위가 이렇게 뭐 붉고 이쪽 부위가 노랗고 뭐 이 정도지. 그 노란 부위가 그 사실은 수십억만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해상도로 봐가지고는 그저 이쪽 부위가 뭐 지금 같으면 화를 내게 한다 이 정도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어떤 화를 내게 하고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광유전학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 내로 노벨상 탑니다. 뭐 거의 예약해놨어요. 이 광유전학을 발견한 친구가 젊어요. 아직까지도 아직 50 안 됐어요. 40대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다른 한 가지도 발명을 했는데 방법을 발견했는데 아마 노벨상 2개 탈지도 몰라요. 라고 이걸 보고 그리는 거 이래 그려요. 이걸 보고 그려라니까 이래 그려. 이걸 보고 그리는데 이래 그려. 한쪽 공간은 이제 무시했거든요. 한쪽 공간 무시증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한쪽에 내가 손상을 받았어. 내가 손상을 받으니까 한쪽만 그리는구나. 이것도 마음이죠, 그죠? 또 이 사람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미국 동부 쪽에서 한창 서부 개척 시대에 그때 철로를 한창 놓고 있을 때인데 여기 이걸 바위를 뚫으려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여기 일하는 십장이라고 그래요. 십장. 근데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는데 이 철봉이 여기다가 날아가서 자기 뇌를 이렇게 반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반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통했는 자리가 뇌의 앞부분, 그러니까 전전두엽을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다 낫고 났는데 사람이 변했거든요. 완전히 뭐 이성적이지 못한 아주 좋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은 이성이 사라지는구나. 저 부위가 이성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해마. 이제 해마거든요. 이 사람이 우체부 했는데 어릴 때부터 간질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러다가 청년 때쯤 돼가지고는 도저히 직장을 못 가질 정도로 간질이 심해가지고 의사들이 해마가 있는 양쪽에 해마가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잘라내니까 간질은 고쳤는데 간질은 더 이상 안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기억이 희한하게 되거든요. 이름이 이제 HM이라는 거예요. HM입니다. 잘라내고 양쪽 이렇게 해마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얘기를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해도 그때 나가면 또 새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누가 너 친척 중에 누가 어제 돌아가셨다 이러면 이렇게 슬퍼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그 얘기가 또 처음 듣는 듯이 수술을 하고 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되는,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하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업도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자, 이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번뇌의 내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티 수행을 하는 거는 번뇌를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사념처 중에 우리 몸에 이렇게 몸 수행을 하는 거죠. 몸 알아차림. 그러니까 주로 보통 이제 호흡을 알아차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가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거 하고 알아차리고, 배가 꺼지면은 배가 꺼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다가 낭상이 엄청 올라오죠, 그죠? 저는 이거 한 지가 그때 1월달에 사티 워크숍 갔다 와서부터 하는데, 요즘 저 거짓말 안 하고 하루 1시간씩 행성하고 1시간씩 좌선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보통 한 3시쯤 내가 일어났는데 일어나가고 유튜브 좀 보다가 4시쯤부터 1시간 행성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좌선하는데 이 뭐 좌선 좀 하다 보면은 내가 오름내림 한 5번 하다 보면 뭐 어디가 있는지 내 생각이 그러다 한참 끊어놓고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돌아오고 화가 날 정도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이걸 못 잡고 있느냐. 배 오르고 내리는 건 잡고 알아차림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한번 세어봅니다. 한 번, 한 번 하고 오른, 내리, 2번, 오른, 이렇게 하면은 한 20번 정도 따라갈 거 있어. 안 하면 금세 또 5번 하다 보면 언제 됐는지 한참 다른 생각하다가 망상이죠, 그죠? 망상하다가 왜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티 수행인데 이걸 내가 잘하면은 반야를 얻고 이제 니바나로 들어간다 이런데 좀 그래 하면 이렇게 알아차림하면 어떻게 번뇌가 사라질까? 그래서 이 감각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몸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티가 알아차림하고 감각을 의근이라는 게 잡아가지고 사티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오르고 내리는 거 우리 감각은 알죠, 그죠? 올라오는구나, 내려오는구나, 아니면은 뭐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저리는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하는 거 압니다. 그 감각인데 사실은 그 감각을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그죠? 감각이 먼저 생기고 그 감각을 의식 속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게 감각을 의식 속으로 불러들이는 거는 이 의근이 그걸 잡아줘야 돼요. 의근한테 잡혔을 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티가 마음을 다른 데 여러 군데 쫓아다니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시키도록 자꾸 이렇게 잡아두죠. 어떻게 해가지고 의근을 너 다른 데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 잡아오지 마. 망상 같은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자꾸 잡아오지 마. 배만 자꾸 잡아와. 배 움직이는 것만 잡아와. 관리를 합니다. 그죠? 사티가. 이런 수행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사티는 도대체 뭐고 의근은 뭐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 의근은 법경을 포섭하고 사티는 의근을 관리한다. 색성향미촉법 6가지 경이잖아요, 그죠? 색성향미촉법. 색을 잡는 거는 색을 포섭하는 거는 안근이죠, 눈이죠. 성 소리는 이근, 향은 냄새, 비근, 미인 맛은 설근, 효, 촉, 심근, 법. 법을 잡는 게 의근이잖아요, 그죠? 자, 의근은 법경을 포섭하고,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다 아는 거다, 그죠?
삭티는 의근을 관리한다. 요게 이게 법견을 잡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잡으려 하는 거를 너무 그 돌아다니지 말고 요거만 좀 잡아. 배 움직이는 것만 좀 잡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삭티다. 자, 맛을 보면은 맛부위가 활성을 합니다. 이 활성을 하는 거를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이 활성을 의근이 잡아와야지 이게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열이 옵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리면은 이 부위가 활성을 합니다. 이 활성을 의근이 잡아야지 소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의근한테 잡히면 의식이 되니까. 의근한테 안 잡히면 의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의근이라는 것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막 이렇게 하죠. 한 번에 한 개씩. 의근은 매우 재빠르게 이것도 좀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빨리 잡아야 돼요. 의근은 일찰나에 하나씩 매우 빠른 속도로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의근이 여기 있는 의근이 내 목소리도 잡아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잡아야 되고 내가 포인트로 하면 저것도 잡아야 되고 옆에 소리 나면 소리도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잡는 게 의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대씩 잡는 걸 1차례에 하나씩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오식이라는 게 이제 안입이설신 미각, 촉각, 후각이라는 게 이거를 앞에 5가지 감각 전오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에 잡히면은 의식이 되는 거는 6식이고 6번째 식이고 얘네들도 뇌의 활성이기 때문에 뇌 활성은 법경이 된다. 이거 뇌 활성을 잡는 게 의근이니까 의근은 법경을 잡거든요. 눈으로 색경을 보죠, 그죠? 눈으로 색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물체를 보지만은 물체를 보고 나서 눈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활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뇌 활성이 일어나. 물감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가 전기로 바뀌어가 이 부분이 활성이 되고. 한편 내가 마이크를 보면은 마이크가 여기 내 뇌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를 보면은 이게 빛이 눈으로 들어와가 눈에서는 전기로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은 뇌로 들어오면은 다 뇌 활성이라. 뇌 활성은 의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활성은 법경이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래 설명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스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동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교, 신경과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데도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요. 책 어느 책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렇지만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전오식은 밖에 있는 물체를 보는 거지만은 뇌에 들어오면 뇌 활성이에요. 뇌 활성이 법경이 돼가 잡힌다. 생각은 이제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이죠. 뇌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잖아요. 아름답다, 둥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뇌 속에서 일어나고 그거를 잡는 게 의근이단 말이에요. 의근한테 잡혔을 때 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의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요거를 볼 때에 이걸 그냥 뭐 동시에 전부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근이 막 쫓아다니는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는 거를 그려 놓은 거예요. 자, 중요한 데 제일 많이 가겠죠, 그죠? 뭐 요런 데 중요하니까 좀 많이 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건 동시에 다 보는 것 같지만은 이런데 막 빨리 보는 거를 그거를 워낙 빠르게 보기 때문에 그 빨리 이렇게 포섭해 온 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보이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다. 그죠?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자 이런 건데, 뭐 우리 그 가정집에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유머도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그죠? 근데 집 나간 어떤 사람이 생각도 안 했는데 찾아오는 거지. 좀 더 그래서 뭐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삼촌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소련의 그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그림 전체가 하나로 물론 인식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자,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막 돌아가면서 굉장히 빨리, 결국 의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포섭해 오는 거야.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의근이 돌아다니는 게 또 다릅니다. 그냥 한번 훑어 보락하면 의근이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물들이 몇 살쯤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면 사람만 주로 돌아다니죠. 이 방문자가 오기 전에 뭐 했을지 한번 짐작해 보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별 관심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의근이 잡아오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저것을 잡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잡아오기 때문에 그거가 하나로 한순간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할 따름이다. 자, 이게 토끼가 보여요? 오리가 보여요? 오리가 보일 때도 있고 토끼가 보일 때도 있고 동시에 보이기는 좀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씩만 본다. 요거는 나귀 한 놈이 보여요? 소녀가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그죠? 소녀가 이렇게 보여요. 코가 여기, 눈이 여기. 소녀가 보여요. 나귀 한 놈은 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귀 한 놈이. 두 개 다 동시에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의근이 한순간에는 한쪽만 잡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알아서 그랬는지 뭐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필름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은 뭐 이런 필름 안 쓰지만 옛날에 이런 필름들이 돌렸잖아요. 그죠? 그게 1초에 30개의 사진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비추는데 1초에 30개를 비추는 걸. 그러니까 의근이 30개를 잡아오는 걸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빨리 비춰주니까 말이 뛰어가는 것이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안근, 눈은 얼마큼 그걸 보여? 눈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사진을 찍어줄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눈이 여기 있지만은 여기 망막이 여기 있겠죠. 그죠? 망막에서 시신경을 타고서 이래가 내 뒤쪽으로 옵니다. 우리 보는 거 분석하는 건데 뒤쪽 부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총알이 여기 지나가 버리면은 눈은 멀쩡한데 당달공사가 돼요. 잘 못 보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뇌의 뒤쪽에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0.1V짜리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 뇌를 흐르는 전기는 전부 다 0.1V짜리입니다. 똑같은 거 써요. 0.1V짜리. 그래서 뇌는 어느 부위가 활성을 갖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뇌의 뒤쪽 부분이 활성을 가지면은 내가 뭐를 본다고 느끼는.
1찰나는 찰나 그러잖아요. 그죠? 1찰나는 75분의 1초입니다. 0.013초. 그러니까 의근이 하나를 잡는데 0.13초 걸린다. 0.13초마다 한 개씩 잡으면. 그 부파불비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눈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보냅니다. 귀에서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 보냅니다. 듣는 거는 여기서 듣고 보는 거는 여기서, 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를 듣는다고 뇌는 알고, 여기에 자극이 있으면은 뇌는 뭐를 보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이건 넘어갑시다. 자, 눈에서 그러면 여기 결국 여기 영사기로 1초에 30개씩, 30 프레임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눈은 그러면은 눈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망막이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뒤쪽으로 보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빨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느냐, 그게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쨌든 그냥 이 막대 한 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보낼 때는 보면은 0.01초마다 한 개씩, 사진 한 개씩 찍어서 보내는 0.01초마다. 이건 0.03초마다 한 장씩 보낸다, 그죠? 자, 이래도 우리 영화 끊어진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역동적인 그런 동영상으로 보이지, 이게 뭐 이 하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0.03초마다 보여줘도 연속적인 동작으로 보인다. 우리 망막은 그보다 3분의 1배 더, 3배 더 빠르게 0.01초마다 한 개씩 끊어서 사진 찍어서 뇌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 실험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의근이 1차례에 하나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대비되는 걸 보여줬고, 그러면 의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여태까지 지금 의근 했는데, 의근이 뇌에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에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렇게 요거 표시하면 요게 의근들입니다. 의근 한 개가 아니고, 요거는 뇌 활성 중에 뭐를 잡느냐면은, 우리가 잡으려고 의도한 거, 그러니까 배가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잡아가지고 알아차림하려 하잖아요, 그죠? 사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요 의근이 잡아가지고 사띠로 보내줍니다. 오르고 내리고, 들숨, 날숨, 아나, 아빠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망상이 들어온다, 그죠? 망상은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망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근이 있어가지고 망상 하고 잡아서 사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의근은 여기 세 개를 표시해놨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를 잡는 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가 뿅 소리가 난다든가 뭐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 잡. 망상은 여기서 잡.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뇌의 앞부분 여기서 일어나는 거. 잡히는 것도 의근이 여기서 이걸 잡. 그래가 사띠로 보내줍니다. 이게 사띠 신경망.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근에 안 잡히면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잘 보여주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개를 몰고 산책을 합니다.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눈을 보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막에 맺혀가지고 뇌로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우리 뇌 의식에 들어오는 거는 의근이 접근한 것만 의식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견이 이걸 잡아드리겠죠, 그죠? 의견이 이거를 포섭해 오겠죠. 나무, 큰 나무 포섭해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뭐 작은 풀들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일일이 다 안 잡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식에 들어오면은 그 대상은 의견한테 잡힌 대상은 그 부위에 내가 굉장히 활성이 높아요. 이제 그 감마 웨이브라 그러는데 어쨌든 하고 이제 그 의견에 잡히면은 그 대상에 대한 뇌활성은 활성이 높아지고 활성이 높아지면은 그게 의식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쓰잘데없는 것들 이런 건 우리가 의견이 그까지 다 잡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망막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이런 것들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다가 나는 저쪽에 분명히 저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 아니면 뭐 같은 쪽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면서 저 친구가 지나가네 하고 봤는데 저 친구는 전혀 나를 봤다 안 그러거든요. 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 내가 어쩐지 뭐 흔히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그죠? 왜냐 나는 그 친구를 의견이 가서 잡아왔지만 포섭해왔지만 그 친구의 의견은 나를 못 포섭했다. 의견에 포섭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이것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농구공을 이렇게 집어 던질 때 주고받고 합니다.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한국 입은 사람?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흰옷 입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흰옷끼리 흰옷 여섯, 일곱, 여덟, 열, 이라는 거. 하여간 끝났습니다. 16번 주고받았대. 정확하게 세보면. 근데 고릴라 봤어요. 고릴라 지나가는 거 봤어요? 못 보신 분?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보신 분? 못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한 반 정도는 못 본대요. 고릴라 지나갔어요? 자, 고릴라 지나가면서 되게 이쁘거든요. 진짜 못 봤다. 예, 처음 보면 이거 비디오 처음 보면 거의 한 반 정도가 못 본 겁니다. 자, 이때 돌려봅니다. 자, 고릴라 지나가면서 저 보셨죠?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봤다. 저 보셨죠? 의근이 흰옷 입은 사람들 공 던지는 거 주고받는 거 뭘 하니까 그 의근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고릴라 지나가는 거 억지로 옵니다. 의근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한다. 의근한테 잡혀야지 의식이 된다. 파일을 두 개를
사실은 준비했는데 뒤에 거는 뭐 꽤 짧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한 5분만 되면 또 돌려보고 싶긴 합니다. 우선 요거부터 하고 좋은 책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절판됐습니다. 자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유식학에 보면은 제 70에 대해 빗대어 가지고 잘 설명해 놨습니다. 붓다브레인 굉장히 좋은 책인데 좀 어렵습니다. 원서고 붓다 마인드도 참 좋은 책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더 읽기가 쉬울 겁니다. 보세요. 제 책입니다. 또 잠깐 두 번째 파일 잠깐 한번 보고 사티한다는 게 뇌 근육을 강조하는 거다. 의근이 이제 크게 잡아온다는 거고, 사티가 너무 설치지 말고 조용해라, 좀 배만 좀 잡아온나 한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고요하면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티 수행하면 번뇌가 사라지는데, 번뇌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사라질까 하는 걸 한번 봅시다. 한편 이제 미센터라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신경회로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런 도형 같은 거는 여기에 도형이 회로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을 거고, 사파 여기에 회로가 여기 신경회로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거는 사바라든가 저거는 붉은 사바라든가 저거 잘 익은 사바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수학 공식만 보면 머리가 지긋지긋해. 내가 이 신경회로는 미센터하고 연결돼가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저 도형들은 공부하기 싫어. 내하고 관련된 도형에 관한 거는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내가 어릴 때 매우 좋아했던 사과에 저 사과는 내가 싫어하는 사과에 이렇게 연결돼. 미센터하고 다 연결된다고. 우리 삼촌이 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뇌의 앞부분 여기에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기에 들어있다. 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신경회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앞부분이고 뒷부분이고 여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나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것이다. 저게 때라, 때. 뭐 봤어요? 한번 보세요. 노트 필기 좀 일단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뭘 보셨어요? 예? 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일부러 빨리 천천히 하면 다 보게. 자, 이거는 제 달마시안이라는 딱 사실만 본 거죠. 이건 때가 아무것도 안 묻은 정보죠, 그죠? 이건 퓨어 이미지라. 이건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그래서 우리 마음 공간에는
어떤 메모리, 기억이 들어있는데 이 기억은 이미지고, 여기 순수 이미지고, 여기에 대개는 이제 이게 그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오염이 때가 끼어가지고 있어요. 뭐, 아주 뭐 귀여운 강아지라든가 무섭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강아지다, 이건 무슨 개다고 알면은 그거는 단순한 그런 정보인데 때가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때가 되는 거죠. 이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제 이 신경망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러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럽니다. 네, 넘어가고 요 부위 앞에 있는 이 부위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있다. 이게 멍하게 있을 때, 요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작동을 해요. 밖에 이제 일할 때, 뭐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볼 때라든가 소리 들을 때는 중앙관리망이라는 게 이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같이 이렇게 제 강의를 들을 때는 망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멍하게 있으면은 망상을 하죠, 그죠? 망상하고 어떤 일하는 거 하고는 요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티 명상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배가 오르고 내려가는 거를 이 전부가 이제 이래 들어가면은 요 의근이 잡죠. 얘들이 잡아가지고 사티한테 보낸다. 그 사티가 이거를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계속 하라는 거죠. 이거를 하는 동안에는 망상이 안 일어나. 망상은 여기서 일어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망상이 일어나. 망상이 나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경망이다. 그래서 이 사티 명상을 하면 이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경망은 강해지고 강하게 되고 능력이 더 커지고 더 알아차림을 더 잘하게 되고, 반면에 망상은 줄어든다. 이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부이기 때문에 이 번뇌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되면은 이제 번뇌가 사라진다. 그게 뒷바나에 도달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호흡 혹은 그러니까 관심이 호흡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심을 가지면은 요 신경망이 활성을 갖고, 그러면은 의근이라든가 사티 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는 신경세포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 회로가 강해져. 알아차림하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티 명상하면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죠? 저도 사티 명상을 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 신을 때, 내가 신발 신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문 열고 할 때, 잡으려고 하고 잡아요. 그래 합니까? 저만큼도 안 되죠? 그죠? 1년째 하니까 그래 됐대요. 그리고 차문 열 때, 닫을 때. 근데 걸을 때는 거의 뭐 100%. 차 내려가지고 서너 발자국 뛰면 오른발. 그만큼 내 어떤 그 알아차림 능력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강해지고 안 하면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번뇌가 줄어든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때가 다 사라진다. 그게 니바나에 들어간 상태에 이를 거다. 제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나온 건데 이 색깔이 다른 거는 명상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명상들이 거의 대부분 주의 집중하는 거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미센터 요 앞에 이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 요거 이런데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꾸 생각하는 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결국 즐겁지가 못해요. 나의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오지도 않았는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거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해피하지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더 내 편. 그래서 이 부위들을 줄여주고 이걸 줄여주고 대신에 주의 집중하는 부위는 강화시켜주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때가 묻은 때가 사라진다. 이게 낀 때가 사라져서 이 니바나에 들어가게 된다. 니바나도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그죠? 초선부터 해가지고 사선 그 다음에 이런 선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도에 들어가는 이 도에 들어가는 걸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붓다의 깨달음은 널반하고 닉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구조는 닉바나에 대한 마음의 구조는 미센터가 깨끗해지는 거다. 미센터가 깨끗해지는 거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요 마음의 때가 줄어든다. 여기에 낀 때가 줄어든다. 여기 있는 게 물론 뭐 이게 있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필요한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때를 씻어주는 게 수행을 하는 거다. 붓다가 이거를 알고서 4년째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선정에 들고 도에 들어가서 뒷바나 상태에 들어갔다. 마음 구조는 이렇다. 반갑습니다.